가게 사는 증시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선에서 돌아온 증시 각도기 곽상준 인사드립니다. 네, 어디서 돌아왔다고요? 사선에서 돌아왔다. 사선에서 우리 전쟁에서 전투하다가 사선에서 살아 돌아오면 사선에서 돌아왔다 막 이러잖아요. 네, 뭐 거의 끝날 거라는 예상은 했었어요. 그 월남에서 돌아온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월남에서 돌아 김상사 뭐 이거. 네, 네. 네, 사선에서 돌아오셨고요. 예. 오늘 또 정말 변동폭이 컸습니다. 하루에. 근데 심리적으로는 거의 바닥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네. 너무 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또 강하게- 각방꿀에 꽂혀가지고 무조건 저 반대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못하다 큰일 납니다. 저 반대로 잘못하다가 엄청 당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맨날 각방꿀이 아닙니다. 잘 맞추실 때가 많기 때문에. 아니 맞추려고 노력은 하지 않지만 그렇죠. 내가 시장을 이긴 적이 더 많으니까. 저 그러면 좀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각방꿀 얘기 듣고. 아니 뭐 세상은 뭐 보는 자기 좋은 대로 보는 거니까요. 그쵸. 우리 또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 신경 안 써요. 뭐 그쵸. 우직하게 그냥 가던 길 가면 되는 거죠. 그냥 뭐 성격이 괜히 나빠지겠어? 나는 성격이 좀 더 나빠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아직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 주식하기에는 너무 착하고 훨씬 더 악랄 아니고 냉정해져야 돼. 악랄한 왕입니다 여러분. 악랄한 거하고 달라. 지금 제가 말 실수했는데 주식을 잘하려면 정말 모든 거를 칼로 두부 자르듯이 톡톡톡톡톡 무도 아니야. 그냥 무가 각은 잘 나오네. 딱딱딱 잘라야 돼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길고 따닥 이렇게 해야만 잘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좋아 보이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성격이 조금 더 나쁜 방향으로 가려고 좀 더 애를 쓰려고 합니다. 저도 앞으로 조심해. 그렇게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해. 네. 네. 오늘 그래도 코스피는 굉장히 양호해요. 마이너스 0.3%로 마감을 장중에 했어요. 플러스 났어요. 그렇죠. 플러스도 났었다가 결국 조금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좀 심합니다. 마이너스 1.85%로 마감을 했어요. 얘도 좋아질 날이 오겠지. 오늘 그래서 이제 사실 참여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조금 많이 아프시긴 하겠다. 대형주들은 그래도 괜찮았고 네. 미국에서 반도체주들이 그렇게 떡락을 했는데도 플러스가 났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참. 엄청났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형주 대 소형주 비율로 보면 지금 소형주 왜곡 현상, 저평가 현상이 지금 극렬하게 심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소형주의 장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장기 시계열을 볼 때 대형주와 소형주 간의 중소형주 간의 네. 가격 괴리가 이제 차트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걸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을 해왔거든요. 네. 일정 주기로. 예. 이게 높아지면은 중소형주 주가가 대형주보다 훨씬 높았을 때, 내려오면은 중소형주가 훨씬 더 주가가 낮았을 네. 때인데 지금 이 아랫단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중소형주가 앞으로 좀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오늘 시장까지는 근데 정반대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구리값이 오르잖아요. 네. 구리값이 올라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리플레이션 투자잖아. 그러니까 즉 뭐랄까 디플레 환경을 벗어나고자 돈 통화를 확 푸른 그런 상황. 그래서 리플레이션 장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물가 인상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이 시장에 미치면서 원자재가 오르잖아요. 네. 원자재는 거의 대부분 대형주라는 거지. 그렇죠. 오늘 올랐던 화학주, 조선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게다가 금리 인상돼서 은행주까지 움직이면 정말 대형주들만 움직여서 조금 언제 이 중소형주 좋아질지 한번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비율상으로는 지금 많이 최근에 보면 좀 과대하게 많이 빠졌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수급 말씀드리면은 오늘 조금 조용조용했었습니다. 네. 개인이 780억밖에 매수를 코스피 시장에서 안 했어요. 코스닥에서는 1240억 매수를 했고요. 네. 이제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700억 매도했고요. 네. 코스닥에서 500억 매도. 네. 기관은 코스피 3,000억 오랜만에 매수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440억 매도를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사실 지금까지 제일 큰 모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게 이제 금리가 어디까지 도대체 상승할 것이냐이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와 관련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신한 리포트를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오랜만에 실한 리포트 갖고 왔습니다. 네.
최근 이제 단기간에 금리 상승 속도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1990년 이후에 6차례의 금리 상승 구간이 있었는데 이때를 보면은 미국과 한국 증시 모두 상승했다. 물론 그 그래프의 차트를 자세히 보니까 초기 그 금리 상승 구간의 초기에는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럼요. 예. 덜컹덜컹하죠. 그때는. 하지만 그 금리 상승 오랜 구간 동안의 주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주가는 거의 대부분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장 금리 변동이 심했던 시기는 이 2013년 6월이었는데요. 흔히 테이퍼 텐트럼이라고도 불리죠. 긴축 발작. 이때 당시에 5월달에 버냉키 전 의장이 수차례 FOMC 회의에서 자산 매입 축소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고 하고요. 6월 19일 돼서는 FOMC 회의 결과 연말부터 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당일에 10년물 금리가 17bp 급등으로 반응을 했고요. 5월 달에는 2000포인트였던 코스피 지수가 1700포인트 후반까지 후퇴를 했으나 이내 네.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지금 페드하고는 좀 입장이 좀 다르죠. 그때 당시에는 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을 이미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죠. 언급조차 안 하고 있고 언급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어. 언급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렇지. 앞으로 테이퍼링을 한다고 얘기할 테니까 아직 아니라니까라고 얘기했어. 그렇죠. 네. 네,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네. 긍정적인 인플레이션이 있고 좀 부정적인 인플레이션이 있다. 긍정적인 인플레이션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수요가 받쳐져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현상. 네. 그리고 부정적인 인플레이션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공급 쪽. 비용이 올라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현상. 지금 근데요. 약간 그런 분위기가 돈다. 그렇죠. 지금. 후자 쪽이 이제 시장이 제일 걱정하는 네, 부분인데 네. 이 사실 나쁜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임팩트가 좀 클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작년에 3, 4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한 1년 정도 네. 전을 시점을 보면 굉장히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가도 거의 뭐 마이너스 찍었던 적이 있고요. 그렇죠. 선물 시장에서. 네.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도 많이 폭락을 했어요. 지금은 구리 가격이 뭐 9,000달러 넘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네. 땅을 뚫고 내려가는 네. 상황이었잖아요. 수요가 죽으면서 모든 것들이 다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렇죠. 근데 지금을 보면은 지금 앞으로도 이제 3월, 4월 될 때까지 지금의 원자재 가격, 유가 가격이 유지될 거라는 가정을 해도 유가 가격이 작년 3월 대비해서 200%가 넘게 올랐고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네, 구리 가격도 한 60%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전년 동기 대비 수치를 비교를 하는데 전년 동기랑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올 거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우려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시장도 다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금리가 변동되는 금리 인상이 아니고 정확하게 자꾸 금리 누가 인상이라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말을 잘 써야지. 누가 그래요? 인상은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을 인상이라고 하고요.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고 지금 왜 버벅거리냐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까봐 금리 상승을 걱정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렇죠. 예, 금리 상승 때문에 금리 인상이 나올까봐 기준금리가 인상될까봐 떨고 있는 건데 우리가 계속해서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연준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1도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서 제가 이제 중국 코너에서 권시유하고 내기를 했어. 내기를 해서 어떻게 될 거냐, 장이 어떻게 될 거냐 하니까 변동성이 더 클 것이다 라고 딱 해서 내가 딱 물었지. 아닐걸? 하고. 근데 저의 근거는 뭐냐면 파월 의장은 이번에 시장에 대해서 뭐 뻔한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마도 시장을 안심시켜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래서 그거 얘기 나오고 나면 우리가 너무 호들갑 떨었구나 시장이 내가 너무 호들갑이었네 그 정도는 아니었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면 식물 가격 실질 상승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는 버벅버벅 하다가 어느 순간 그래 인플레이션 받아들여야 되겠다.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자산은 인플레이션 안 날까요? 전 자산 인플레이션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래서 잘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국 관련된 중국 소비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네. 카지노, 여행, 면세주들이 좀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오늘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네. 마카오하고 중국 간에는
여행을 자가격리 없이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음흠. 네, 이 소식에 마카오 카지노주들이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인 10% 내외의 상승도 보였다고 하고요. 한국에서도 카지노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오늘 파라다이스가 9%, 어허. GKL이 5% 엄청 올랐고요. 올랐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뉴스가 중국 중앙방송총국 CMG라고 부르는 네. 이 기관과 KBS가 문화산업교류협정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두 기관이 온라인을 통해서 양사의 강점을 활용해서 문화산업의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협약했다. 네. 그리고 뭐 방송 프로그램 등의 컨텐츠, 미디어 기술, 그리고 양국 간의 뭐 인문 교류를 촉진하고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협의를 했다고 CCTV 등과 같은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초점은 뒤에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떤 문화 교류를 하기로 했다라는 사실을 CCTV 등의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네. 예, 사실 뭐 어떤 교류하는 협약을 체결하든 중국 정부에서 원치 않는 거면 네. 대대적인 보도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CCTV와 네. 이제 일제히 보도했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조금씩 물꼬가 트이는 게 아닌가. 사실은 중국은 지금 우리한테 잘 보여야 돼. 큰일 나게 생겼거든. 지금 동맹에 의한 지금 에워싸움.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일본은 미국한테 쩍 붙어서 오히려 그 미국보다 먼저 선수를 칠 가능성이 있는 나라니까 지금 한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고립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상당히 중요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잘 보여야 됩니다. 한국이 이걸 어떻게 영리하게 잘 이용해 먹을 것이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린 양자한테 다 능숙하게 딜을 잘해서 서희처럼 이 단판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양쪽에 여기서도 이렇게 떠받침을 당하고 저기서도 떠받침을 당하는 이런 외교적 묘수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저한테는 시키지 마세요. 전 모르겠어. 네. 일단 영어가 안 돼. 중국어도 안 되지만 니하오. 네, 그리고 네. 카지노주들 이외에도 뭐 여행업체다 하나투어가 6% 올랐고요, 모두투어가 3% 올랐고 또 면세점주들이 네. 올랐습니다. 신세계 5%, 호텔신라가 2% 정도 올랐고요. 장중에는 더 많이 올랐다가 예. 조금 소폭 떨어져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조만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나침반께서 네. 유명한 그 유통 애널 분과 대담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죠. 힘들게 보셨습니다. 아, 네, 그건 네 비밀이죠? 아직까지는 비밀로 붙이는 네, 네. 예. 곧 개봉 개봉박도. 네, 예,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조금 전에 보니까 아이오닉 5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지금 동영상 조금 보다가 들어왔어요. 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금액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5천만 원대로 출시를 했는데 이게 사실 보조금을 받으면 3천만 원대 후반까지 네,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리는 충분하죠. 거리 충분하죠. 네. 네. 한 번 충전하면 최대 430km를 달릴 수 있다. 430km. 충전도 굉장히 빨라졌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이제 현대차를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제 아반떼든 소나타든 그랜저든 신형이 나온다면은 사진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나왔을 때는 조금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케이스들도 보였는데 네. 아이오닉 5는 대성공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자동차 하신 김필수 교수님이 저희 채널 너무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네, 저희 채널을 나오면 자기 구독자들이 팡팡 늘거든. 그래가지고 저희 채널 엄청 좋아하고 그다음에 사실 그분을 대응해가지고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별로 없잖아. 아, 그렇죠. 네, 증시 관련해서는 별로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채널 좋아하는데 조만간 모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볼 건데 저는 궁금한 게 저거예요. 거리는 우리가 원래 그 배터리 관련해서는 잘했으니까 잘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디까지의 자율주행을 우리한테 줄 것이냐 1.5단계냐 2단계냐 2.5단계냐 3단계까지는 아닐 것 같고 네, 그게 굉장히 사실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율주행이 돼야 이제 저는 지금 3단계 되면 삽니다. 저는 3단계 그렇죠. 되면 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나는 진짜 이게 사실은 이게 왜냐면 시간적 효용을 주는 거거든. 시간적 효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잠을 자면 안 되겠습니다만 뭔가를 읽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있으면서 얘가 대신해주면 기사가 나 대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기사를 고용하는 개념 3.5, 4 정도가 되면 그런 수준인 거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빨리 오면 그런 시대가 오면 저는 차를 바꿀 의향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LG전자가 좀
핸드폰 사업부를 매각한다는 소식이 좀 알려져 있어서 기대감이 좀 껴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오늘 이 빈그룹과의 협상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5%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빈그룹이 지난달에 회사채를 한 3억 달러 이상 발행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 사업부 인수자금이다라는 지난번에 설이 좀 유력하게 받아들여졌죠. 그렇게 얘기했었죠. 네, 기대감이 일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단가가 서로 안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LG전자는 이제 새로운 매각처를 찾아야 되는데 구글, 폭스바겐, 페이스북 등이 다음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네, 이게 진짜 변화된 흐름이네. 자동차 회사가 스마트폰을 사. 그렇죠. 자기 차에다 스마트폰을 얹고 싶은 거죠. 그런가 봐요. 이런 세상이 온 거예요, 지금. 네. 자동차, 스마트폰이 구분이 안 되는 세상. 네, 물론 LG전자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협상 결렬에 대해서는 언급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인식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네. 한국 시장에 대한 견해를 조금 상향시켰더라고요. 네. 네, 3,200포인트를 이제 기존의 목표가였는데 코스피가 3,700까지 갈 수 있다. 예.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올해 안에? 그건 난 모르겠네. 네, 네. 23일 발표를 했고요. 티모시라는 애널리스트가 발표를 했는데 반도체 등의 이제 경기 민감주가 수혜를 보면서 4차 산업 관련주들이 이 EPS 상승을 이끌 거라고 하고요. 네. 공매도가 재개되는 거는 이제 뭐 리스크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이것 때문에는 주가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코스피 시장의 2021, 2022년 EPS 성장률 컨센서스를 기존에 이제 컨센서스가 54%였는데 이거보다 높은 59%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공매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난 2009년, 2011년 그때도 이제 공매도를 제한을 했다가 다시 재개를 했었는데 이때는 처음에 좀 약세를 보였지만 결국에는 많이 올랐었다라고 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왜 살아서 이런 의견을 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한국 시장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에서 상승할 때 아웃퍼폼 했었다라고 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가 아웃퍼폼을 할 수는 없겠죠. 네. 네, 그 중에서도 화학, 기술, 하드웨어, 반도체, 금융주가 높은 수익을 보였었다라고 네. 합니다. 어쨌든 그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뭐 화학, 기술, 하드웨어, 금융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 질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그렇죠. 아직 뭐 반도체는 제 생각에는 3, 4분기 피크가 올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살아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시장 질이 바뀐 게 인플레이션 플레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화학 소재라든가 뭐 철강, 비철금속, 조선 이런 쪽 중후장대 쪽이 지금 오늘 움직였다는 게 하루짜리일지 계속 가게 될지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배팅이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게 또 맞는 게 아닌지 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시장 대응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코스닥은 반등에 실패했지만 네. 내일부터는 또 달라진 장을 기대해 보면서 네.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